안녕하세요. 대박스쿨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루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시선이 쏠려 있으면서 그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오후 8시 30분부터 단독 회담과 만찬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막을 올렸습니다.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하지만 이 북미 정상회담을 제외하고서라도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문자나 전화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는 023772-0269번입니다. 023772-0269번이고요. 문자는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전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 적풍 유경훈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벌써 이제 3일째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들, 다음 달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남들보다 먼저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정보들 전달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내용들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어떤 얘기들을 할까 기대하고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어제 공개 방송과 그 이전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려놨기 때문에 오늘 저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오늘 뭐 장중 내내 뭐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보다는 저는 다음 주를 준비하는 내용들을 좀 준비 한번 해봤었는데요. 항상 우리 대박스쿨 시청자분들과 저는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좋은 업종들을 찾아가는 이 전략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잠시 후에 공개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과 강의 방송 2개 이제 동시에 진행할 텐데 여러분들 종목들 어제 제가 접수받은 것 중에서 아쉽게 좀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 종목들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 전달드리고요. 또 그 사이에 전화나 문자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보고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또 많은 종목들도 보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어제 주신 것 중에서 우리 좀 큰 종목들이 2개가 들어왔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뒷자리 9295님께서 올려주신 건데요. 삼성전기 11만 원에 50% 들고 계시고요. 작년 9월부터 공매도를 900만 주나 공매를 했다고 하는데 삼성전기와 공매도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고요. 조금 더 이제 내려보시면은 뒷자리 0738님께서 퇴직금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38만 5천 원에 50% 사셨대요. 근데 최근에 계속 하락하네요. 계속 보유해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이 2가지 종목들 빠르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차트 보면서 같이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최근에 삼성그룹주들이 분위기가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가고 뭐 삼성 SDI, SDS, 전기 어쨌든 삼성자랑 붙은 종목들은 올 초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삼성전기라는 종목이 작년에 엄청 잘 나갔던 종목이에요. 그죠? 작년에 막 16만 원까지 갔다가 올해 초에 9만 원까지 내려오면서 완전히 거의 절반 수준까지 굴욕을 당했죠. 그리고 바닥을 치고 나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질문하신 것들이 공매도와 주가의 상관관계를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 화면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래쪽에 거래량이 하나 있고요. 그죠? 요 캔들 보이시죠? 이 거래량을 가로지르는 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공매도 비율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이게 HTS마다 이 공매도를 표시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표시 좀 해놓고 주가를 좀 보면은 작년에 공매도가 제일 심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때였어요. 작년 10월 달에. 그때는 공매도 비율이 무려 40%까지 넘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비율이 40%라는 얘기는 그날에 거래했던 사람 10명 중에 4명이 공매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고 올라갈 거라고 거래했던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40%라는 얘기는 거의 이 종목이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들인데 그 뒤로 이제 공매도 비율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계속 이제 줄어들다가 올 초에 한번 거의 공매도 비율이 0%까지 갔던 적도 있었어요. 0.45%. 그때가 1월 7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중간에 공매도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는데 그 수치가 뭐 20%도 넘지 않고 10%대에서 한 자리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참 분위기 안 좋을 때랑 지금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형주들은 원래 공매도 비율이 한 10% 내외 정도는 항상 붙어 있어요. 항상 붙어 있는데 현재 부근은 공매도 수치가 예전만큼 높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분위기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1만 원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뭐 12만 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가 잡아볼 수 있겠고 돌파한다면은 13만 원 목표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저는 목표가 상향 조정하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10만 원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돼서 다시 올라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사놓고 놀러 갔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격적인 부분들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삼성바이오 로직스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삼성바이오 로직스는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일단은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최근에 안 그래도 그 바이오주에 대한 관심들이 연초에 잠깐 있다가 최근에 약간 좀 시들해진 느낌들이 있었다가 오늘 좀 올라갔어요.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 중에 사실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잠시 후 강의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직 뭐 끝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잘 가다가 40만 원의 벽을 뚫지 못하고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죠.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신 물량이 크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굉장히 불안하셨을 거예요. 일단 제가 예전에 제가 삼성바이오를 설명드렸을 때 그때가 이제 제 기억이 11월 달이었어요. 이때 11월 달에 한번 급락이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여기 대박스쿨 방송과 공개 방송을 통해서 야, 이거는 사야 된다. 이거는 살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급등을 했죠. 그리고 거래 정지되고 나서 다음에 거래 풀리고 나서 이때 제가 40만 원대에서 매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셨었는데 40만 원대가 지금 보니까 벽이 돼가지고 잘 못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약간 하향 추세로 내려가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파시는 게 맞아요. 만약 이거를 단타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파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로 들어갔습니다라고 하시면은 기다리시는 게 맞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밀리고 있지만 바닥이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를 앞으로 한 뭐 6개월, 1년 정도 그냥 두시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음번 40만 원 돌파 시에 매도하시는 전략 드리고 싶고요. 단기로 보시는 거라면은 일단 지금 자르시고 언제 보시냐면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요 구간을 한번 잘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요만큼 아마 40만 원대 들어간 사람들이 주가가 30만 원대까지 빠지면은 거의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바닥에서 주워 담아가지고 다시 40만 원 올라갈 때 파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는 매도, 장기 관점으로는 그냥 보유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만약에 매수를 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시면은 30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리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 화면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이제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됐을까 요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저는 그 부분들을 과감하게 패스를 하고 저는 다음 주를 준비를 한번 하기로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헬스케어 투자 전략과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투자 전략들을 오늘 요약을 했는데요. 사실 오늘 뉴스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오늘 사실 뭐 남북 경협주에 대한 부분들의 뉴스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장중에 제가 방송하다가도 야, 이거 좋은 내용입니다라고 또 이렇게 포인트를 맞춰드렸는데 이 내용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3월달, 4월달 수익을 내는데 지대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 내용인 바이오 헬스 투자 전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들을 보시면 오늘 나왔던 내용이에요. 우리 홍남기 부총리께서 오늘 발표한 내용들인데요. 제가 요거를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일단 바이오 헬스 중장기 전략이라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은 초안만 나온 상태고요. 이게 언제 발표가 되냐면 4월 중에 발표가 될 거라고 오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 말이니까 3월 달에 잘 준비해 놓고 4월 달에 뉴스 나와서 주가 터지면 그때 팔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목을 매매하실 때 항상 이렇게 뒤늦게 타시는 이유가 앞으로의 재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의 뭐 몇 날 며칠에 무슨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놨어야 되는데 남북 경협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상회담 일정이 지금 있다 그러면은 이미 1주, 2주 전에 사놨어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수익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전략들을 취할 수 있죠. 이제 와서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고 막 마음은 급해지고 장은 끝나가는데 뭐 사야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께 준비하는 방송 우리 대박스쿨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이오 헬스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자,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R&D, 연구개발과 인력 인프라, 혁신 방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정밀 의료와 유전체 정보. 이미 여기서 종목들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정밀 의료 하면은 뭐 의료기기 쪽이겠죠. 유전체 정보 하면은 종목이 한 5개 나옵니다. 그죠? 이쪽 등의 내용들에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일단은 밝혔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의료기기 통합 패키지를 이제 수출 계획을 좀 세우면서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바이오 제약업종 차트가 대부분 어떻죠? 2018년도 초반에 신고가가 있던 종목들이 지금은 신저가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들은 누가 그냥 얘기만 해주면 갈 수 있는 시점이에요. 좋은 얘기 하나만 딱 던져주면은 갈 수 있는 시기. 실적이 잘 나왔다. 좋아요. 뭐 해외 뭐 수출에 성공했다. 좋아요. 얘기만 나오면 되는데 그놈의 호재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바로 정부가 이거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물론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릴 수도 있는데 3월 한 달 동안 매집하시고 4월 달에 판다는 전략으로 들어가신다면 저는 분명 큰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규제 혁파를 통한 신제품 서비스 창출. 최근에 그런 얘기들 많죠. 규제 샌드박스 해가지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막 2~3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그 규제 샌드박스 2호, 3호 그리고 앞으로 쭉쭉 나올 애들은 뭐가 될 것이냐. 근데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하신 얘기들을 조약을 해보면은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20건 이상을 발굴을 하겠다. 제가 언제 지나가면서 공개 방송에서도 규제 샌드박스에서는 이 업종이 되게 좋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헬스케어 쪽인데 앞으로 이제 20건 이상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쪽에서 종목들 한번 잘 찾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는 유전체 검사 등 핵심 규제 개선을 병행을 하겠다라고 또 코멘트를 붙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련주가 뭐가 있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주가 보고서 바닥이네 그러면은 3월 달에 한번 잘 모아보시고 아마 3월 달에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안 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거 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미리 사놓는 거예요. 저점에서. 그러니까 앞으로의 재료가 있으면 차트가 안 좋을 때 사는 겁니다. 차트도 좋고 또 재료도 좋고 실적도 좋고 이런 상태에서 살려고 하면은 이미 주가가 저 멀리 날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사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투자하는데 봐야 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한 가지를 포기하자면은 전 차트를 버립니다. 차트를 포기하고 다른 종목, 다른 부분이 조건이 좋을 때 사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음봉 매수, 양봉 매도를 강조 드리는 거예요. 음봉 매수라는 건 뭐죠? 우리 투자의 상식으로는 버리는 자리예요. 그죠? 버리는 자리인데 저는 거기서 막 사라고요.
사세요. 시간 지나고 보면은 아, 거기가 되게 잘 산 거구나. 이런 얘기들을 지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양봉이나 뭐 돌파 매매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수익이 썩 좋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그동안 시장에 수업료를 많이 내신 분들은 음봉 매수, 그리고 빠질 때 사놓으시고 재료가 언제 있다고요? 4월 중에 있다고요. 4월 중에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점에서 천천히 사모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이오주에 대한 전략들을 제가 또 가지고 왔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은 유망 벤처 기업들을 육성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0조 원 규모의 혁신 모험 펀드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는 매출 300억 이상의 라이징 스타 기업들을 150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아까 그 바이오 헬스케어 중장기 전략이 발표가 됐어요. 그죠? 발표가 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매출액 300억 이상의 라이징 스타, 이런 떠오르는 기업들을 많이 육성하겠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매출액이 막 조 단위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나, 그죠? 이런 회사들보다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별로 안 좋지만 조금 정책적으로 도와주거나 자본이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중소형 업종들의 혜택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여기서 힌트를 하나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보고서 야,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시죠. 다음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이오 제약주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투자에 들어가야 될까? 그냥 뭐 바이오주 좋으니까 그냥 뭐 사면 올라가겠지. 절대 안 돼요. 조금 더 잘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이제 3월 달 말부터 우리 바이오 제약, 특히 이제 제약 업종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해외 학회 일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3월 말부터 있기 때문에 2월 동안에 좀 잠잠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2월 달에 바이오를 들고 있다가 아이고 지겨워하면서 던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후회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3월 말부터 이제 일정들이 있게 되고요. 여기서 3월 말에 뭐 재료 나오고 하면서 4월 달에 정부 정책 나오고 하면은 이게 또 시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3월 달에는 저평가주, 이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도 최근에 좀 올라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종목들을 집중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슈는 6월 달까지 주요 바이오 행사들이 6월까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엔 저는 지속적으로 장기적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월 달에 잘 사놓고 4, 5, 6에 수확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은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제약업종 중에서 제약 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한 가지 악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요. 당장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은 지금 식약처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공동 생동성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약을 만들 때 어떠한 약의 이제 이게 그냥 뭐 연구실에서 뚝딱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공인된 그런 규격에 공인된 어떤 장비를 갖춘 곳에서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이 약이 과연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그 검증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거 이제 생동성 시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동성 시험이라는 것이 이 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연구실을 만들고 연구 인력들을 하고 또 시험 인력들을 데려와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기업들은 돈이 부족해요. 그거 한 번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중소기업들은 약 하나 만드는데 이거 매번 하려고 그러면 돈이 크기 때문에 이 시험을 공동 참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같이 가져가가지고 약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질병, 뭐 감기약을 만든다 그러면은 감기약 생동성 실험 해가지고 거기서 결과 한 뭐 10개 기업에 참여해가지고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약 만들면은 된다. 이렇게 이 루트로 약을 만들면은 좋습니다.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10개 기업들이 가서 각자 약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오리지널 약이 있고 복제약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장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장점은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전반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이 복제약 만드는 기업끼리 너무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울 수 있다는 거. 우리 약이 더 좋다. 서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약가 인상으로 적용되게 되고 고스란히 환자들이 그걸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고자 이 공동 생동료 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하고요. 지금은 이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업들의 수가 무제한이에요. 제한이 없는데 일단은 최대 4곳으로 제한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앞으로는 폐지할 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장의 악재는 아니지만 유예 기간을 거쳐가지고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중소형 제약사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내년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미리 얘기 나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죠? 전략까지 세워드렸고 잘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자동차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최근에 우리 뭐 IT 쪽이나 이쪽을 보면은 많은 기업들,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자 계획들을 밝혔습니다. 굉장히 대규모의 막 수십조,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반도체 클러스터 막, 그죠? 어마어마한 규모 투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이번에 최근에 저기 이제 뭐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그런 상황들인데 현대차도 오늘 그 일환으로 한 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R&D 그리고 미래차에 대해서 향후 5년간 4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굉장히 통 큰 결정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에서 핵심만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앞으로의 비전이 2022년도까지 영업이익률 7% 달성, 그리고 ROE를 9%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결국 수익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가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뭐 안 좋은 것들도 있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어떤 외국차에 많이 이제 치이고 있는 상태들이고 솔직히 요즘에 돈 있으면은 현대차 안 사고 다 외제차 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겨내보고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치를 제시했던 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요번에 계획에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들이 나왔다는 거에 좀 저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 투자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에 6조 원대, 6조 4천억, 그리고 차량 전동화에 3조, 그리고 자율주행차 커넥티비티 쪽에 2조 5천억, 그리고 선행 개발 및 전반적 R&D 쪽에 2조 5천억으로 통큰 계획들을 밝히게 됐고요.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2020년도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시키겠다. 전기차예요. 전기차에서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예요. 2020년도까지. 그리고 2021년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시범 운영하겠다. 저게 되려면은 일단 자율주행 쪽으로 뭔가 그죠? 결과물이 나와줘야겠죠. 저것들. 그리고 2030년까지 8조 원대를 투자해가지고 수소 전기차를 50만 대 생산하겠다. 이거예요. 수소차나 수소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목표치가 너무 작지 않나요? 그죠? 당장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에서 밝힌 비전입니다. 여러분도 투자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또 뭘 볼 수 있는가? 일단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배당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밝히게 됐고요. 처음으로 외국인 사회이사를 선임을 해서 2명을 선임을 해가지고 앞으로 외국계 자본이 조금 더 들어오기도 쉽게 또 유치가 될 수 있게 그런 이제 내용들 했고요. 저는 그래서 자동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이미 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죠?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연초 대비 올라왔는데 충분한 조정을 받았을 때 가까운 호재부터 투자를 하자. 가까운 호재 뭐 있어요? 전기차. 그죠? 전기차 가면 2차 전지 따라오겠죠? 다음 자율주행차. 이쪽부터 천천히 투자 들어가시면 저는 좋을 거라 생각하고 관련주가 지금은 연초 대비해서 한 뭐 15, 20% 올라왔지만 저기서 조정을 받는 구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과감하게 한번 좀 투자하셔서 연말이나 후년까지 보신다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이 내용들을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차트가 무너졌을 때 사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알고 있고 차트도 올라가고 있고 살 때 사면은 물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과 차트가 좀 엇박자가 날 때 우량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음봉 매수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앞으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이 좋은 시기가 됐을 때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적어두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한번 잘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기 이제 베트남에 시선이 쏠려 있지만 저는 이미 전략 다 드렸고요. 종목도 다 드렸고 저는 좀 시야를 앞으로 넘겨가지고 앞으로 3, 4월 달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주와 자동차주 쪽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들을 제가 각각 하나씩 좀 꼽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잠시 후 이제 야간에 11시 30분에 제 공개 방송을 진행할 텐데 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오늘 선택한 이 종목은 빠지면 사야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을 각각 하나씩 공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섹터에서 한 가지,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서 한 가지. 참고로 이 종목들은 우량주예요. 실적 부실해서 막 이번에 상장 폐지 막 그런 종목이 아니라 코스피 거래소에서 드리는 우량한 종목들을 드릴 겁니다. 지금 우량주에 관심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3월 달 되시면은 상장 폐지 종목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갈아타십니다. 늦거든요. 먼저 준비하실 수 있게 각각 제가 하나씩 꼽은 우량주를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이오나 자동차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늘 야간 방송에 꼭 들어오셔서 앞으로 적풍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투자하고 싶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역시도 오늘 들어오시면은 제가 명확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전화 문자 많이 와 있는데요. 요거 상담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3월 호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호재에 맞는 투자 유망주 소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네, 배너를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저희 본격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문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1952님의 문자입니다. 적풍님 안녕하세요. 보혜양조 2025원에 비중 26%입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보혜양조 어디까지 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보혜양조라는 종목이 이제 아시겠지만 대선 후보 관련주로 많이 좀 움직였던 종목이죠.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종목을 만약에 저한테 사라 그랬으면 안 샀을 거예요. 제가 만약 샀다 그러면은 저는 1,500원 정도에서 기다렸을 정도로 살만한 종목은 아니었다 생각이 들고 처음에 사셨을 때 분명히 이거는 전략을 갖고 들어가셨어야 되는 종목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보혜양조라는 종목이 작년에 바닥이 700원대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2,49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왜죠? 바로 유시민 작가가 차기 대선 후보의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순위가 막 올라갔잖아요. 지지율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700원짜리 주식이 2,450원, 거의 2,500원까지 계산해 보시면은 한 4배 정도 올라갔죠. 이렇게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올라온 종목인데 회사에서는 뭐라 그랬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이라고 밝혔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엄청난 버블이 지금 쌓여 있다가 터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왜 1,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1,500원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 하락하면은 던질 사람들이 전부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구간들. 보유하고 있는 분들도 맨정신으로 들고 있는 분들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기술적 반등을 저는 노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이
앞으로 이제 뭐 정치권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오늘 끝났죠. 아까 황교안 전 총리가 당대표로 선정이 되면서 일단락이 됐어요. 재료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관심이 식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관심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4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관련주들이 다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더 이상의 먹거리가 없으면은 하락하기 마련이겠죠. 그죠? 그래서 보혜양조는 지금 처음 사셨을 때 굉장히 높은 자리에서 샀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비중도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빠졌을 때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손절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으셨어야 되고요. 그냥 무조건 좋다니까 가겠지 라고 하셨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실패한 투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는 어떻게든 저점은 좀 나온 상태예요. 여기서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못 올라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원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살짝 반등 나오고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은 지금 하향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종목 저는 더 길게 끌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 내일 주가가 뭐 종가가 1,800원 위에 올라왔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는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그렇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저는 1,900원대까지 올라가면은 정리는 좋다고 생각하고 2,000원대 위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반등 시 1,900원대 진입하면은 정리. 그리고 만약에 내일 주가가 종가가 1,800원 위로 가지 못하고 더 빠진다든지 아니면 제자리 걸음한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절반 정도 매도 의견을 드릴 테니까 일단 리스크 관리부터 하시고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제가 제시해드리는 새로운 종목 쪽으로 바닥에 있는 것들로 안전하게 투자하시기를 저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혜양조 내일 오르지 못하면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요. 반등한다면 1,900원 진입할 때부터 차근차근 정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우수 AMS고요. 네. 5,581원 40%입니다. 네, 우수 AMS 5,581원에 40% 보유 중이시라고요. 네네. 네, 그럼 매수한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조금 됐는데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20일 전에 매수했는데요. 네. 너무 떨어져서 그냥 평당하고 네. 몇 프로 손절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보니까 예. 매수한 후로도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 예, 같아요. 네, 전문가님께 자세한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우수 AMS 5,581원에 40% 보유를 딱 하고 나니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지는 않는데요. 네, 이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수 AMS 이 종목 앞으로 혹시 얼마큼 더 가져갈 수 있으실까요? 이 기간을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네. 오래 가고 싶지 않고요. 그냥 네네. 본전에 가면 팔고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매도 관점을 보시는 거죠. 네네. 일단 이제 우수 AMS가 어떤 종목인지는 아시죠? 네, 수소차하고 그쵸. 전기차. 네,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재료가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수소차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가 됐어요. 자리가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더 이상 안 빠지고 좀 이렇게 약간 버티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네. 여기가 바닥인데 거래량이 없어요. 이미 팔 사람들을 다 팔았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저는 우수 AMS 같은 종목들을 차트 좀 보여주세요. 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미 물량을 40% 담아놨기 때문에 더 사기는 네. 좀 힘들고 저는 이제 네. 더 추가로 사지는 마시고 반등을 기다려 볼 만한데 딱 보니까 5,500원 위부터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5,500원까지는 어떻게든 갈 수는 있겠는데 돌파하기 힘들어 보인다가 저 의견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는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가져가시고요. 거래량도 최근 없으니까 뭐 물량 더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1, 2주 정도 보유하시면은 현 구간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는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딱 그 정도가 이제 5,400원, 500원 정도가 되니까 저는 가져가셨다가 한 5,4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 일단 팔고 나오시는 전략 이렇게 좀 드릴 테니까 돌파를 못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일단 좀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진입하시면은 손실이 좀 있더라도 빠져나오셔서 다른 종목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네. 일단은 던질 필요는 없다. 기다려보자 전략이니까 일단 좀 가져가셨다가 5,400원, 500원까지는 보유하시는 전략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수 AMS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818님의 문자입니다. 코미팜 36,600원의 매수, 비중 40%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꽤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태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제 종목들을 바이오나 이런 거 사셨던 분들이 사시기는 잘 사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후속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냥 사놓고 덮어두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잘 되겠지? 이런 분위기로.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죠? 반토막이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으면은 사실 추가 매수를 해서 나왔어야 되는 종목인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화면 좀 보여주세요. 코미팜을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코미팜이라는 종목, 이거 지금 사면 되게 좋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지금이 좋은 자리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작년에 4만 원대 올라와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가득하죠? 이게 매물대예요, 전부 다. 그나마 우리 시청자님은 괜찮은 게 뭐냐면 3만 원대 보유하시고 계신 거니까 나름 내려올 때 사신 거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해서 단가가 떨어졌다고 하시면은 뭐 잘하신 거예요. 나름 잘하신 겁니다. 이 종목 만약에 평균 매수 단가가 4만 원대 있다. 이분들은 진짜 거의 지옥일 거예요. 당분간 올라갈 이유도 없고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3만 5천 원대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어쨌든 3만 원 아래쪽에서 보유하고 있으셔야 어떻게든 저는 빠져나올 수 있다고 보는 종목인데 다행히 딱 그 정도 라인에 걸쳐 있으시죠. 일단 주가는 바닥을 만들고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왜 바이오 제약이 좋은지는 방금 전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렸었죠. 그죠? 주요 학회 일정들이 3월 말부터 있을 것이고 그리고 4월 때부터는 정부의 정책까지 드라이브를 걸린다. 그러면은 정책과 재료가 맞고 주가가 바닥인 종목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제약주는 되게 좋게 보고 있고 3월 한 달은 좀 밀릴 수 있어요. 보통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기 전에는 좀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3월 한 달간은 조정을 줄 수 있겠으나 저점을 한번 만들고 다시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밀리면 한 2만 원까지 밀렸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견뎌보시고 어차피 이 회사 나쁜 회사는 아니니까 견뎌보시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한 2만 9천 원 정도로 저는 목표가로 드릴 테니까요. 왜 그러냐면 3만 원대 매물이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아서 2만 9천 원대 미리 목표가 드리니까 2만 9천 원 도달 시 반매도 하시고 나머지는 3만 원 돌파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정리 들어가시면은 큰 손실 없이 일단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전략 생각하니까요. 일단 그거 해보시고요. 중간에 좀 긴 전략이 필요하니까 중간에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은 공개 방송 자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전략들 한번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미팜 3월에는 조금 밀릴 수 있지만 조금 더 보신다면 목표가 29,000원 터치 가능하다 말씀하셨고요. 이 구간에서 반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3만 원 돌파를 지켜보시라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가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고민 있으신가요? 저기 홍성그룹이고요. 네. 매수가와 저기-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410원에 샀고요. 네. 비중은 50% 되는데요. 네, 헝성그룹 1,410원에 50% 비중을 꽤 많이 넣으셨는데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어제요. 어제 매수하셨어요? 네, 네. 어떤 이유로 들어갔을까요? 중국주가 네. 앞으로 좋다고 해가지고서 제가 단기로 네. 저는 한 10% 정도 수익 날 수 있을 거 하고 들어갔는데 네. 이제 오늘은 조정인데 이걸 들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워낙에 뭐 중국주 관련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께 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죠. 네. 네, 전문가님 형성그룹 1,410원에 50% 비중을 꽤 많이 실으셨잖아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중국주를 보셨다는 거는 잘하셨는데요. 매수 타이밍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네,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헝성그룹이라는 종목이 지금 중국 시장이 올라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중국 시장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유가 네. 이 회사는 중국 회사예요. 우리나라 기업이 네. 아닙니다. 근데 네. 중국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장이 좋아지면은 어쨌든 중국 경기 살아나고
회사도 좋아진다. 뭐 이런 느낌 때문에 같이 가는 부분인데 이미 이 종목은 바닥이 1,000원대고요. 900원대 바닥에서 한 40% 이상 올라온 종목이에요. 한 달도 안 돼서. 네. 거기에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걱정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걸 산다면은 저는 1,200원대까지 기다렸다가 사서 거기서 한 10% 수익 내고 나올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그게- 내일이라도 팔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네. 지금 이 종목은 1,400원대 위에 물량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 11월 때에도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그때도 바닥에서 막 치고 올라가니까 1,400, 1,500원대 들어가신 분이 진짜 많아요. 거기서 물리신 분들이 아직도 못 팔고 있다가 이번에 올라오는 거 보고서 막 팔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1,400원대가 매물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만약에 매수하신 가격대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수익이 많이 안 나거나 본전일 하더라도 일단 저는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은 한 1,200원까지 밀렸다가 저는 다시 1,400원 돌파하러 올 것 같아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올라간다고 하면은 수익 손실 그러니까 수익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 정리 매도하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밀리게 네.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거 상관없다. 앞으로 한두 달 가져갈 수 있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장기로 보시는 거예요? 예. 길게 보신다고요? 그러면은 한 1,200원 밀리는 거 보시고 1,200원 지켜주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도 내려갔다 올라간 시간이 필요하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길어지면 2달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돼요. 이렇게 네. 횡보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한 두 달 안에는 저는 다시 본전까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타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파는 게 맞아요. 내일 안 움직이면은. 네. 단기로 보시는 분들. 근데 일단 길게 보신다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 바닥 찍고 1,400원 올라올 때 파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내일 아침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단 기분 좋게 정리하시고 나중에 1,200원대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다음에는 좀 좋은 가격에서 사셔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중국주는 지금 다 네. 끝난 건가요? 아니죠. 가기는 가겠지만 최근에 단기간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 한번 주고 갈 겁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라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형성그룹 확인하셨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52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스코 캠텍 매수가 68,000원에 비중 50%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적풍님을 믿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포스코 캠텍은 어디까지 도전 가능할까요? 자, 포스코 캠텍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는 맞는데 이 역시 매수 타이밍이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포스코 캠텍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포스코 쪽에서 좋은 앞으로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 이 회사가 또 전기차 쪽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연초 가격, 그러니까 작년 연초 가격 대비해서 바닥이죠. 쉽게 말하면 바닥 대비해서 지금 꽤 많이 올라왔다가 약간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예요. 그거 얼마 올라왔다고? 벌써 물량이 나오고 있는 시기인데 최근 수급을 보시면은 평소에 관심도 없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어때요?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랬던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이 5거래일 연속 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물량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이 나쁘진 않으나 시간이 지금은 약간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비중이 작으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빠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일단 빼시는 게 우선입니다. 50% 들고 있는데 이거 바로 안 가면은 계좌 많이 묶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 괜찮은데 67,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좀 정정하겠습니다. 66,000원. 66,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지켜준다면은 일단 보유. 그리고 못 지킨다고 하면은 손절하셔가지고 나중에 재공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상하는 저점은 6만 원 정도입니다. 6만 원 아래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캠텍 도와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가보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8117님의 문자입니다. 롯데쇼핑 19만 3천 원에 20% 진단료 하트 보내주셨는데요. 네, 종관님 롯데쇼핑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롯데쇼핑은 제가 제 공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면은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게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영화, 요즘에 영화 잘 나가는 거 최근에 있었죠. 극한직업이라고 우리 1200만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었었는데 저는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올해 되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생각하고 올해 봄에 대박 영화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의 분위기들도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롯데쇼핑은 바로 영화관 중에서 롯데시네마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소개해 드렸었냐면은 설 명절 직전에 드렸었어요. 설 명절 직전에 그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번에 극한직업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종목 한번 보시죠라고 했던 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살짝 조정받다가 그죠? 이때 2월 21일 날 한번 훌쩍 올라왔는데 다시 또 내려가고 있는 상태죠. 근데 주가 자체는 바닥에서 그렇게 많이 움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통이라는 재료와 영화관이라는 재료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은 저는 바닥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은요. 없는 분들 지금 사셔도 되는 구간이에요. 회사도 우량한 주식이고 악재 반영 다 됐고 뭐 걱정할 만한 게 없는 그런 주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회사의 재료가 그렇게 막 시장에서 열광하면서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이 막 대선주 그리고 뭐 남북 경협주 막 거의 미친 듯이 매수를 하시잖아요. 그죠? 좀 심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처럼 열광적으로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올라갈 거라는 거. 그래서 우량한 주식이나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을 좋아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잘 사신 거라고. 거의 점수를 매겨드리면은 100점 중에서 한 90점 이상의 매수 타점입니다. 19만 3천 원이면은. 잘 사셨고요. 비중도 아주 적절하십니다. 저는 그냥 가져가셔가지고 짧게 매도하고 싶다. 그러면은 한 21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보시고요. 요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23만 원 정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시간 앞으로 몇 개월 정도 걸릴 수는 있으나 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대 다 보시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들까지 다 맞춰봤어요. 종목 상담 해드렸는데 좀 위험한 종목들은 바로 제가 빼시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량한 종목들은 가져가시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은 시점이에요. 위험하게 무리한 종목에 비중 들어가서 인생을 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거셔야 될 종목들은 지금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아까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바이오 헬스케어와 자동차에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종목들이 나중에 시세를 분출해서 100%, 200% 올라가면은 분명히 지금처럼 따라 붙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남들이랑 똑같이 사지 않고 매도하시려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바이오, 제약,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플랜을 짜 드릴 거고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알아보면서 각각의 수혜주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한 종목 한 종목씩. 이 종목과 전략에 대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11시 반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시고요. 제가 또 오늘 대박스쿨에 출연하는 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간 방송에서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못다한 이야기들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보이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배너 확인하시고요. 조금 더 내려보시면 오늘 출연한 적풍 유경훈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방송 보기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대박스쿨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도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